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 임기가 4년차에 접어든 지금 티브로드 ABC 방송에선 우리 동네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군포시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하경 국회의원을 모셨는데요. 군포 지역의 이슈가 된 다양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대 경기 군포시 1을 국회의원으로 계신 이하경 의원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히 군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포 을 지역위원회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하경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바쁘시죠?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되게 좋은 소식이 있으셨어요. 네. 축하드릴 만한 일인데 최근 실시한 2019년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회 조직감사 결과 당대표 1급 포상 대상자로 선정되셨다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우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그 소감이 궁금하기도 한데 그 전에 이 당대표 1급 포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국에 한 200 몇십 개의 그 지역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활동 단위죠. 거기에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19개 그 제1급 위원회로서 평가를 받고 1급지로 포상을 받은 거죠. 꽤 그 귀한 상입니다. 되게 남다르시겠어요. 네네. 딱 받으셨을 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뭐 열심히 해서 평가를 받으니까 좋죠. 시민들에게 인정받았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 평가 방법이 시민과 얼마나 열심히 만나고 소통했느냐, 또 어떻게 열심히 우리 당의 정책을 홍보했느냐, 또 각 그 지역에서 활동이 활발했느냐, 또 조직 활동이 활발했느냐, 이런 걸 다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만큼 또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받으실 네. 수 있었던 상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을지로위원회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지역 이름인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들어간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을지로위원회가 어떻게 결성된 건지 또 무엇을 하는 그 위원회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우리 사회에는 소위 말해서 힘이 센 갑과 또 그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분야에서 보면 그 하청을 주고 있는 원청들, 주로 대기업들이겠죠. 대기업들, 그 밑에서 일하는 수많은 하도급업자들, 노동자들, 또 대기업에서 그 대리점이나 또는 가맹점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거기가 전부 이제 그 본사의 물품을 받아다가 이렇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건데 거기에서 불공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소위 말해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을들의 아픔과 불공정을 해소해서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고 또 경제적인 성과물이 고루고루 밑바닥까지 수많은 을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균형 잡힌 경제 시스템을 만들자는 그런 을들을 지키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 을들을 위한 그 을들이 결국엔 민생, 그 네. 국민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민생을 지키는 위원회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달 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지난달 28일 날 자유한국당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로 돌아와 민생 법안을 논의하면서 진짜 민생 경쟁을 하자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 을지로위원회가 선정한 10대 민생 법안을 6월 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포부를 좀 밟히셨는데 이 을지로위원회가 정한 10대 민생 법안이라는 게 좀 뭔가요? 지금 국민들에게 정말 민생으로서 시급한 문제들, 이 법으로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수많은 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시급한 10개 법안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우리 길거리에 보면 수많은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가게를 열고. 그런데 대규모 유통센터, 소위 복합 쇼핑몰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이게 우수수 한꺼번에 매출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한 50% 이상씩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통 상가에서부터 예를 들면 1km랄지 이렇게 거리를 제한했는데 이제는 전체 상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영향 평가를 하고
그들과 상생 협약을 맺어야만이 들어올 수 있게. 그다음에 옛날에는 다 건물 지어놓고 허가를 했는데 허가를 요청했는데 이제는 아예 계획 단계부터 그 자치단체에 허가를 요청하는, 그래서 심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엄격한 그 대기업의 유통산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을 규제하는 그런 법안이 올라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그 통닭집부터 시작해서 뭐 빵집 등등 수많은 가맹점들 있잖아요. 네. 편의점까지. 그 가맹점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거리 제한의 문제랄지 또 홍보비를 본사에서 일정하게 홍보하고 일괄적으로 걷어간다랄지 또는 필수 품목을 한정해야 되는데 다양한 필수 품목을 시장보다 비싸게 받는다랄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정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있고, 또 대리점들이 수많이 많은데 이분들이 그 약자들이잖아요. 본사하고 여러 가지 가격 문제나 납품 문제에 있어서. 근데 지금 그 협회를 만들기까지는 했지만 협상권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협상권을 주자,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법도 있고, 또 최근에 제로페이라고 이따 논의할 텐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소위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에 쓸 수 있고 또 이 카드 수수료가 없게 하는 법, 그 결제 수단이거든요. 거기에 소비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40%를 하게 하는 법. 또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을 대기업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함께 지금은 공동으로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약자들은 함께 공동행위를 해도 자기들 이익에서 처벌받지 않도록 풀어주는 거랄지, 또 중소기업들이 그 여러 가지 기술 탈취 금지법이라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애써 기술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걸 유용을 한다거나 좀 보자고 해가지고 다른 데 넘겨준다거나 하면 이건 굉장한 피해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만약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10배까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하고, 또 고발을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만 하게 돼 있는데 그걸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할 수 있게 풀어주고, 또 뭐 조금 한 김에 더 하자면 특수노동자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 설계사들이랄지 또는 학습지 교사들이랄지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인데 이렇게 이들이 사업자로 등록은 되는데 실제로는 노동자잖아요. 네. 그런데 고용보험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실업을 하면 실업수당도 안 주지, 또는 재기를 할 수 있는 뭐 학습 기회도 없지 해서 고용보험에 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법도 있고, 또 그 채권, 돈을 빌렸는데 채권이라는 것이 5년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아무리 노력해도 못 내면 이걸 소멸 받을 수 있는 채무권이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걸 팔아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받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소각할 수 있게, 그래 시효를 넘어가는 채권들은 이게 법으로 해서 실제도 지금 정부에 소각을 많이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래서 그걸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을 예를 들면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하청업체들에서. 그래서 아예 원청에서 돈을 하청업체한테 줄 때 그 사업비하고 그 근로자들한테 가는 임금하고는 따로 카드를 해서 직접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뭔가 펑크가 나도 임금을 떼이지 않게 하는 법이랄지, 이렇게 수많은 10가지 법을 우선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자유한국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어려운 우리 서민들 생계를 위해서 민생을 말로 할 게 아니고 이 법을 만들어줌으로써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나서 이제 자유한국당 그만 밖에 떠돌지 말고 국회 와서 생산적으로 민생 문제 해결하자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법들입니다. 정말 그 위원회 이름대로 갑과 을 사이에서 을의 입장에서 네. 굉장히 많은 권익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을지로위원회에서 또 뜨겁게 홍보하고 있는 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제로페이가 네. 있어요. 네. 그 제로페이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하면 제가 지금 우리가 카드 결제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지금 카드를 씁니다. 이게. 네. 그런데 이게 최소한 카드로 쓰면 우리가 100원을 쓰면 1원에서 2원 정도 우리가 긁을 때마다 1000원을 쓰든 500원을 쓰든 수수료가 나가죠.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면 1억 매출이면 뭐 한 100만 원 내서 200만 원까지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건데 실제 이게 이득금이 돼야 되는데 수수료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서울시와 중소기업부가 이게 이제 제로페이라는 카드 결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지금은 카드로 하지만 예를 들면 휴대폰으로 여기에 이제 이런 QR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 QR 코드 보시고 이상한 뭐 상형 문자 같은 건데 이걸 예를 들면 제로페이 가입을 가게에서 하면 이건 아예 그 수수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억 매출하는 사람은 100만 원을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1%에서 2%. 기존에 가졌던 수수료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렇죠.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시행된 지 한 5개월 정도 됐어요. 네. 근데 방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입된 가게에서만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경기도의 이 가맹점 현황이 좀 어떻게 되나요? 아직은 초기라 열심히 지금 중소기업부 하고 있는데 현재 한 18,000개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모든 편의점이 됩니다. 편의점들이 다 가입을 했기 때문에 편의점 가셔서 요즘은 이것 없어도 편의점은 이렇게 그 바코드 읽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걸 딱 그 내 휴대폰으로 해서 꺼내주면 이렇게 읽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소비자들은 그 가서 예를 들면 제로페이 있으세요? 제로페이로 결제할게 하면 우리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어서 일단 좋고 또 소비자들에게도 40%그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10개 법안 중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되면 소비자들도 세금 계산 때 훨씬 뭐 쿠폰 포인트 몇 개보다도 굉장히 이득이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제로페이를 사용해 주시면 우리 이웃들이 좋고 우리 상권이 활성화돼서 좋고 또 소득공제 받아서 좋고 그래서 편의점 가시거나 또 가게 가셔서 제로페이 결제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 주시면 이분들은 민감하세요. 제로페이라는 거 나도 가입해야 되겠네 하게 되니까 꼭 좀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의원께서 그 제로페이 홍보 단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국 단위의 화폐로 제로페이가 있다면 군포시에도 군포시만의 지역 화폐가 있죠. 그렇죠. 바로 이제 군포 M1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의원께서도 한번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로페이는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고 음식을 먹고 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 결제할 때 수단이고 이게 이제 그 지역화폐라는 군포 M1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돈을 쓸 때 이 카드에 적립을 하면 예를 들면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5%에서 10%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요. 제가 우리 군포 M1이는 지금 50만 원씩 한 달에 쓸 수 있거든요. 최대. 내 카드를 내 계좌와 연결하면 그러면 50만 원 입금해서 쓰는데 55만 원이 들어오죠. 그래서 10%의 필요액을 쓸 수 있고 평상시 달에는 이제 6%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아직은 초기고 또 명절 때는 10%까지 다시 해주고. 근데 이게 이제 군포시 주민센터나 어디든 되고 군포시뿐이 아니고 경기도는 다 되거든요. 자기 자치단체에 이 카드나 그 소위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셔가지고 이게 군포 M1이라고 이렇게 홍보물이 나왔는데 하시면 이건 그 대신 대기업 매장에서는 쓸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대기업들 직영하는 매장은 그러나 주변에 편의점, 식당, 모든 뭐 전통시장, 길거리 가게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또 나도 이익을 보고 또 이것도 소득공제가 30% 됩니다. 그래서 꼭 안양은 안양 지역화폐, 의왕은 의왕 지역화폐 다 있으니까 꼭 관심 가지고 이걸 사용하시면 누이 좋고 외부 좋은 카드가 됩니다. 네. 이렇게 뭐 나라에서는 제로페이, 또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를 굉장히 지금 다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화폐가 과연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될까요? 네, 그 가끔 인터넷에 보면 글 올라오는데 실제로 월에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나가야 될 돈이 안 나가니까 이익이 되고 한 3% 올랐다는 그 성남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매출이.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우리 군포시만 해도 1년에 100억이 이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100억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게 뭐 소상공인들한테는 수수료를 안 네. 내서 더 이득이 되고 네. 또 일반 시민들한테는 네. 소득공제 혜택이 뭐 네. 신용카드 이런 거 안 써도 되니까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카드가 아닐 거라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우선 이제 의원께서는 그 군포시 을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다고 네, 아까 네.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지금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처럼 많이 느껴졌어요. 네, 네. 실제로 뭐 작년에는 그 군포 소상공인 SNS 공부 모임도 주도하시고 또 군포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도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밖에도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뭐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실제로 그 올해까지도 그 지역화폐 제로페이 또 지역화폐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뭐 전통상가의 대표님들 또 아파트마다 상가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또 지역별로 이렇게 상가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모시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제로페이를 홍보하고 가입할 거냐. 그래서 삼본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80~90%다 가입을 했습니다. 또 삼본 중심상가, 로데오 상가도 했고 이제 아파트 상가까지 지금 확산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역화폐는 뭐 저희 사무실도 아예 카드를 이렇게 좀 받아놓고 가입서를 쓰게 하고 그래서 또 지역의 특정 행사나 있거나 축제 때 부스를 설치해서 직접 나가서 홍보하고 가입 운동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작은 소규모 가게에서 뭐 카드 1,000원, 2,000원 하는 걸 긁기가 약간 눈치가 보일 때도 있는데 이런 카드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덧 임기 3년 차에 접어드셨어요. 네. 이제 1년 정도밖에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남은 시간 동안 해결하고 싶은 이 지역구, 뭐 군포시에 현안이 좀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군포시는 그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고 아주 좋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께서 좀 발전이 정체됐다. 도시가 약간 이제 그 정체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 하는 불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시를 활성화할까? 그리고 청년들, 젊은이들이 오게 할까? 이제 하는 그걸 저희들이 큰 과제로 삼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수도권 전체의 교통의 중심지가 돼서 빨리 접근성이 강화되면 출근하기 좋은 동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GTX가 이제 12월 달에 결정돼서 그게 21년도부터 이제 설계부터 들어갑니다. 네. 그걸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정부와 협조해서 노력할 거고요. 네. 또 올해 그 금정역에서 하루에 23만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유통하는데 그동안 급행이 쓰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환승역인데도 불편했는데 지금 공사가 들어가서 올 하반기면 공사가 끝나면 아주 여유롭게 서울역까지 30분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통 시스템이 돼서 좋아질 거고 이제 또 학교 애들 자녀들 교육시키기 좋은 동네여야 또 학부모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미세먼지도 있고 해서 학교 시설 강화 특히나 그 실내 체육관 요즘 용도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실내 체육관 작년에도 3곳을 했고 올해도 한 3곳, 4곳 정도 해서 그 시설을 좀 더 현대화 또 이렇게 친환경적인 시설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또 낙후된 이 구도심 지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지 또 공단 지역이 지금 오래돼 있는데 그걸 현대화된 공단으로 어떻게 바꿀지 현재 단체장님, 시장님들하고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도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해야 할 과제도 또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남은 포부라던가 인사 말씀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민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이 늘 어렵습니다. 지금도 많이 어렵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정치권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우리들의 아이들이 키우기 안전하고 또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도시 또 우리 생계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자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들 여러분들 그 욕구에 얼마나 맞겠어요만은 꾸준히 노력해서 정말 시민 여러분들께서 살기 좋은 군포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가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시고 늘 소통할 테니 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고 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6월 22일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기온이 점차 높아질수록 식중독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식중독은 대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평소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시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